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2026년 반기 보고서를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크 미너비니의 코드 33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에는 어떤 위험 신호가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305.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6.7조 원으로 1191%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7.4%에서 48%로 높아졌습니다. 순이익도 13조 원에서 118.4조 원으로 813%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71.4조 원으로 35.6% 늘었고, 매출 채권은 96.4조 원으로 88.6% 증가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만에 약 220% 오르면서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이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보다 약 220%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판매하는 DS 부문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지만 스마트폰과 PC를 만들기 위해 메모리를 구매하는 DX 부문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반도체를 파는 사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반도체를 구매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메모리 생산 라인은 가동률이 100%에 도달해 생산량을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늘어난 수요가 생산량보다는 가격에 반영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약 49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매출은 약 2.3배가 됐습니다.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남은 이유입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강한 성장주를 찾을 때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이 동시에 가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속은 단순히 실적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증가율이 10%에서 25%, 그리고 70%로 계속 커진다면 가속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70%에서 40%, 그리고 20%로 낮아진다면 실적은 성장하고 있어도 가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실제로 남는 이익이 늘어나며 1,0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목까지 커지는 상황이 최소 3분기 연속 이어져야 코드 33이 성립합니다.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성장 신호로 평가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8.8%에서 4분기 23.8%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2026년 1분기에는 69.2%로 상승했고 2분기에는 130%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22.8%에서 154.6%, 그리고 486.8%를 거쳐 1344.4%까지 가속됐습니다. 순이익률 역시 14%에서 20.6%, 그리고 35.2%를 거쳐 41.6%로 높아졌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률이 4분기 연속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코드 33이 요구하는 3분기 연속 가속 조건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최근 3분기 동안 직전 분기보다 증가율과 이익률이 계속 높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든 항목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4.1%에서 21.4%, 그리고 42.8%를 거쳐 52.2%로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32.5%에서 209.2%, 그리고 756.1%를 거쳐 1813.8%까지 가속됐습니다. 매출 증가율과 주당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률을 포함한 5가지 항목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3분기 연속이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가속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반기 보고서의 재무 수치만 기준으로 보면 코드 33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 33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코드 33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와 추세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너비니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200일 이동평균선이 한 달 이상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52주 신저가보다 30% 이상 높은지 등을 확인하는 추세 조건도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이익 증가율이 1000%를 넘으면 다음 분기부터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전년도 실적이 높아져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이 빠르게 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도 급격히 줄어드는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이번 이익의 상당 부분이 판매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서 나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8개 분기의 흐름을 보면 2025년 4분기부터 실적의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분기 매출은 1년 만에 74.6조 원에서 171.5조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조 원에서 89.5조 원으로 약 19배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3%에서 52.2%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2분기에 기록한 매출은 171조 4,99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89조 4,924억 원입니다.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훨씬 컸다는 것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직접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DS 부문의 매출은 209.2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8.3%에 달했습니다. DX 부문의 매출은 100.7조 원으로 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8.4%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DX 부문은 2분기에만 8,18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DC 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은 14.2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7.4%였습니다. 하만의 매출은 8.4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률은 7.6%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약 97%가 DS 부문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강점인 동시에 위험 요인입니다. 장부에 표시된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145.4조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33.9조 원보다 약 4.3배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뿐만 아니라 영업현금 흐름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의 현금 전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설비 투자에는 28조 원이 사용됐으며 대부분 반도체 생산 라인의 증설과 첨단 공정 전환에 투입됐습니다. 주주 환원에는 약 19.5조 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배당은 6.2조 원이고 자기 주식 매입은 약 13.2조 원입니다. 재고 자산은 6개월 만에 52.6조 원에서 71.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은 18.8조 원이며 증가율은 35.6%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증가는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제품보다 원재료와 생산 중인 제공품이 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제품을 준비하기 위한 재고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재고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반영하는 평가 충당금도 5.84조 원에서 5.2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은 68.4%에서 41.6%로 낮아졌고 평가 충당금 비율도 10%에서 6.9%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재고가 창고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94.9일에서 124.8일로 길어졌기 때문에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원재료와 저장품이 15.3조 원에서 22.7조 원으로 48.8% 증가했습니다. 반제품과 제공품은 23.8조 원에서 32.3조 원으로 35.9% 늘었습니다. 반면 완성된 제품과 상품은 12.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1.9% 증가했습니다. 운송 중이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은 1.3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6.5% 늘었습니다. 완제품보다 원재료와 생산 중인 제품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S 부문의 재고는 28.8조 원에서 38.1조 원으로 증가했고, DX 부문의 재고는 20.4조 원에서 29.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DX 부문의 재고 증가는 가격이 급등한 메모리를 미리 확보하면서 원재료가 10.7조 원에서 17.2조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매출 채권은 6개월 만에 51.1조 원에서 96.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도 매출 채권 증가로 약 39.3조 원의 현금이 묶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45.4조 원으로 순이익 118.4조 원보다 많았습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53.3일에서 51.3일로 짧아졌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돈을 늦게 받아서라기보다 전체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은 가동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반면 TV와 모니터는 77.5%였고 스마트폰은 84.1%였으며 하마는 66.6%였습니다. 상반기 설비 투자 28조 원 가운데 DS 부문에 25.6조 원이 투입됐고 SDC 부문에는 1.3조 원이 사용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상 최대인 27.4조 원이었지만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대비 비율은 11.3%에서 9%로 낮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31.1%로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속에서도 세 가지 위험 신호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2.2%에서 17.8%로 급등했습니다. 이익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제품 생산에 돈을 투입하고 판매한 뒤 실제 현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현금 전환 주기가 122.8일에서 168.4일로 길어졌습니다.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현금이 묶이는 기간이 약 45일 늘어난 것입니다. 셋째, 전체 영업이익의 97%가 DS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른 사업이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DX 부문은 이미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약 305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147조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48%에 달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이 4분기 연속 가속되면서 마크 미너비니의 코드 33 조건도 충족했습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와 방향을 판단하는 추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자산은 71.4조 원으로 늘었지만 완제품보다 원재료와 제공품이 주로 증가했고 평가 충당금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현재까지는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보다 향후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재고의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익 변동성 확대와 현금 전환 주기 증가, 그리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의 방향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익과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된 반기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